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리플 소송 결과에 따른 XRP 가격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장문의 댓글을 한번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영상을 보고 리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실력 좋은 다른 유튜버 분들도 이제 리플에 대해 굉장히 전망을 좋게 보고 있어서 이 구독자님도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있는 중인데, 근데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정말 소송이 끝나면 폭등하냐인데 모두가 알고 있는 예상하는 시나리오로 움직일까요? 의문입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러한 관심과 투자로 인해 리플의 움직임은 오히려 제한적일 수 있다. 변동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러운 개인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저도 이 소송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저의 의견을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제 댓글에 이제 리플 투자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답글을 달아드릴 때 항상 리플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것도 사실인 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많은 기회비용을 날리게 한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리플만 하는 것보다는 리플 외에도 다른 코인을 갖고 있는 것이 더 수익 면에서는 좋다. 물론 나중에 XRP가 크게 오르게 되면 그것을 다 만회할 수도 있지만, 일단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리플이 항상 정답만은 아니다. 다른 코인들도 같이 가져가시는 게 더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일단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XRP의 가격은 폭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의미 있는 상승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 코인들의 시총을 이렇게 보게 되면 1등은 당연히 비트코인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원화로 이제 10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지금 475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가 46조 원으로 지금은 7위예요. 이게 어제만 해도 8위였었는데 지금 한 계단 또 올라와서 지금 7위까지 다시 됐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더리움과 비교를 하게 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75조 원이고 XRP 같은 경우는 지금 46조 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XRP가 10배만 오른다고 해도 이더리움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배 오르게 되면 이제 460조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475조 원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진 가지만, 그래도 10배가 올라도 이더리움을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시점이잖아요. 그러면은 2020년 12월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이제 SEC 소송이 걸렸어요. 그때 시점에 시총을 한번 좀 볼게요. 요게 보시면 2020년 11월 2일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한 달 정도 이제 앞두고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이때도 보시면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제 시총이 2위였고 XRP가 3위였습니다. 이때 이제 2020년 11월에 비트코인이 1위였고 이더리움이 시가총액 2위였어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가격이 400불이었으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면 이 XRP가 시가총액이 3위였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0.24니까 한 300원 정도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소송이 걸리기 직전에 이더리움의 가격은 5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리플의 가격은 300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가격을 보면 리플 같은 경우는 982원이니까 1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지금 400만 원이 이제 넘었네요. 그러면은 이때와 비교를 해서, 이때 11월에는 지금 5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0만 원이 됐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땐 8배 정도로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리플은 이때 300원이었으니까 지금 한 1000원 정도 치면은 거의 한 3.3배 정도 오른 거잖아요. 3배 조금 넘게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더리움이 8배가 오르는 동안 리플은 지금 3.3배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순위는 3위에서 지금 7위까지로도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소송의 시점부터 볼게요. 이것도 보면은 조금 흥미로운데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2020년 연말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큰 음봉이 나왔을 때가 소송이 걸려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보시게 되면 2020년 이제 11월이 넘어서 11월 20일쯤에 하루에 이제 7%가 오르고, 그 다음에 21일 날에 37%가 오르고, 그 다음에 23일 날에 또 36%가 오르면서 이렇게 급격한 상승을 11월 말쯤에 이제 리플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시가총액이 리플이 3위였었는데 11월 말에 리플이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더리움을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가격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동일하게 2020년 이제 11월 달을 보면 아까 전에 리플 같은 경우는 11월 말 때부터 막 급격한 상승을 보였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11월 말에 큰 변화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마이너스 8%로 이렇게 막 떨어졌다가 11월 달에도 크게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제 리플은 이렇게 11월 말부터 이렇게 막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300원에서 거의 800원 중반까지 올라갔었네요.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이 리플이 올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SEC의 소송이 나오면서 이게 거의 198원대까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때가 이제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였을 때였어요. 그러면 이더리움은 언제 오르기 시작했는지 한번 봅시다. 리플이 엄청 많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조금씩 이제 오르기 시작하더니만 새해가 넘어가면서 1월 3일 날 거의 3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더리움의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가격도 거의 11월 달쯤에만 해도 50만 원대였는데 연말을 거치고 새해가 접어들면서 미친 듯이 상승을 하게 돼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정말 계속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시작은 2021년 1월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시기적으로 봤을 때 2020년 11월 말쯤에 리플이 시총 3위인 리플이 2배가 넘는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12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SEC에서 소송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더리움 측에서 이 로비를 했다라는 게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이제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기사에서도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는 SEC와의 각종 로비를 통해 밀월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규제 프리패스를 얻어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며 컨센시스의 로비로 SEC의 관심은 경쟁사인 리플을 향했고 XRP는 약 150억 달러 상당의 시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기사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이 2020년 11월 말에 본격적인 가격 상승의 움직임을 보이니까 이더리움 측에서 SEC와의 각종 로비로 인해서 이 연말쯤에 소송을 본격적으로 주문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이 클레이튼이 리플의 소송을 걸고 그 다음날에 바로 사임을 또 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뭐 힘만도 그렇고 그런 뭐 여러 의혹이 밝혀지고 있어요. 아무튼 리플은 이때 소송으로 많은 걸 잃게 됩니다.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차트도 2017년도, 18년도에 이렇게 오르고선 큰 하락장을 몇 년간 겪다가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더리움도 볼게요. 이더리움도 지금 비트코인하고 되게 비슷한 차트예요. 이때 2018년도에 큰 상승이 있었고 2021년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도 이렇게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이때 큰 봉을 보이고선 작년에 이제 20만원까지 찍는 엄청 큰 상승을 보여준 다음에 지금은 좀 빠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초창기에 있었던 또 코인을 보자면 에이다를 한번 볼게요. 에이다도 보게 되면 에이다도 2018년도에 큰 상승을 한번 보이고 작년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리플을 한번 볼게요. 리플을 보시면 2018년에 아직도 그 역사적인 고점인 거의 4,000원대 가격을 찍고 2020년 말에 이렇게 스타트를 먼저 끊었지만 소송으로 인해서 다 죽어버리고 그래도 그나마 다른 코인들이 가니까 그 힘에 입어서 이렇게 반쪽짜리 상승만 하고 다시 지금은 1,000원 밑에 가격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리플은 이 소송으로 인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리플이 뭐 도지코인 같은 이런 밈 코인이었다면 큰 유용성이 없는 그런 코인이었다면 이런 차트가 나오더라도 수긍이 갈 텐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더리움은 이런 큰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하면서 이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에 기여를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인크립토 허브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각 코인에 대한 생태계를 보여주는 맵이 나와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생태계 맵을 보면 이렇게 많은 DApp들이 출시가 됐어요.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수많은 개발사들이 이 생태계에 뛰어들면서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XRP는 소송에 걸리다 보니까 이 XRP 레저라는 이 플랫폼을 두고도 상대적으로 많은 생태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리플이 이더리움처럼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 좀 늦기도 했고 방향성도 좀 달랐지만, 만약 리플이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는다면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해서 이 생태계가 더 크게 조성됐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지금 2022년 3월 17일 얼마 전의 기사인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자사 플랫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독려를 하려고 지금 10억 XRP 규모, 우리나라 돈으로 약 9,600억 원 정도의 이 지원 프로그램을 출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원금을 줄 테니까 XRP 레저 기반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받은 뭐 엘리시안이나 솔로제닉처럼 더 많은 토큰들을 또 에어드랍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플이 소송에 걸리면서 미국 내에 있는 거래소들은 이 XRP를 상장 폐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작 미국 코인인데도 불구하고 XRP를 거래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리플사가 미국 내에 사업 확장을 하는데에도 많은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브스에서 리플 SEC 소송 결과에 수조 달러가 걸려 있다는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러한 이유로 해당 소송은 수조 달러의 가치가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수개월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해당 케이스에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고 이렇게 포브스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소송에 지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결과에 수조 달러가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 이 리플과 SEC의 소송 결과가 단순히 리플과 SEC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토큰, 모든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 규제 대상이냐가 어떻게 보면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가 리플에게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은 큰 호재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조 달러가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주신 그 구독자분께서는 이제 소송이 끝나면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과연 폭등을 할까 의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 소송 결과에 수조 달러가 걸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이 리플이 당연히 가장 큰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는 소송으로 인해서 더 이상 증권이 아니다라는 게 확실하게 되는 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조 원의 가치 중에 이 일부는 이 리플이 가져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송이 긍정적으로만 나온다면 리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소송의 결과를 보고선 들어가도 물론 처음에 진입한 사람보다는 수익이 덜하겠지만 그때 들어가도 뭐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XRP의 본질적인 가치는 지금이나 소송이 끝난 후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송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을 지속하면서 기다릴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리플 소송 결과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어요.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상대적으로 리플 가격이 이 소송으로 인해 많이 눌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족쇄가 풀릴 경우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주말이니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은 잠시 덮어두시고 가까운 공원으로 나들이 한번 가시고 벚꽃 구경도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우선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